자, 오늘도 멘탈 강의 하나 해드려 볼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915원 정도 되네요, 리플이요. 915원입니다. 자, 주식과 암호화폐에서 리스크를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리스크를 무릅쓰고 주식과 암호화폐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그래서 투자하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 리스크를 껴안고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하면 안 되냐면, 자,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이미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크를 원치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당연히 저런 거 싫어. 주식, 저 퇴직금 다 날리는 사람들 많대. 치킨집에 가서, 치킨집이 아니라 주식해가지고 날리는 얘가 치킨집이라서 죄송합니다. 치킨은 맛있죠. 늘 맛있습니다. 우리 주식을 통해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사람들 많대. 주식하지 마. 야, 비트코인 이런 거, 진짜 잘못되면 큰일 나더라. 절대 비트코인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은 당연히 적금, 아니면 뭐 수익률은 낮더라도 안정성 좋은 펀드, 뭐 이것도 싫으시면 그냥 돈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축, 뭐 이런 거 하겠죠. 이게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정도는 없다. 나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굳이 저희 주식키스 또는 코인키스도 볼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그럼 저 사람은 뭐 수익률이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럼 뭐 어떻게 하길래?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싫으신 분들, 이게 왜 싫을까요? 이렇게 해봐야 가늘고 길다. 가늘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적금 펀드 저축해봐야 좀 아무리 10년, 20년 계산해봐도 그냥 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리스크를 안고 이걸 하는 거죠. 주식과 암호화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죠. 리스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도 있다. 대신에 리스크를 껴안으면, 모든 게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리스크를 껴안으면 말 그대로 리스크가 있지만 잘 될 확률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도 높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쪽을 하는 건데, 근데 이쪽을 택하셨으면 리스크는 무엇을 수반하나요? 당연히 스트레스를 수반합니다. 다른 거 없고요. 원금 잃을까봐. 뭐 적금 들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스트레스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저축하고 있다고 스트레스 받는 분은 없죠? 없어요. 왜 스트레스가 없나요? 내 원금은 그대로 유지될 테니까. 화폐 가치를 떠나서요.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당장 이 눈앞에 보이는 수치상의 원금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없다. 뭐 그런 논리로 가실 분들은 뭐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리스크는 곧 저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저도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봅니다. 하다못해 유치하게 9A, 9B. 9A는 리플입니다. 900원에서 949원. 950원에서 999원.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면은 뭐 8A, 8B. 8B 구간에서 많이 주워 담았어요 라고 하는 우리 회원분들 많았었죠. 아니면 이제 10A, 10B. 우리는 빨리 10A 구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왜냐면 여러분이 워낙 걱정하시니까 기분이라도 좋게, 의미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요. 이런 것도 제가 고안한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949원, 지금 915원, 말하는 순간 떨어졌다, 914원. 아휴, 이거 나 910원 깨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9A. 어제도 9A, 오늘도 9A. 그죠? 뭐 내일은 9B? 뭐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9A, 9B 구간을 섹션을 크게
잡아서 나누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 리스크 또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어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는 좋은 편입니다. 특히 주식키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기는 주식만 합니다. 주식으로 친다면요. 암호화폐는 이제 장기 투자니까 또 별개 이야기지만 저는 이기는 주식만 합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외람된 발언도 아니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기는 종목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확실한 데만 들어가면 되죠. 확실한 데. 확실한 데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확실한 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당연히 꼭대기에 타면 안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주식키스, 제가 코인키스 자매 채널 어떤 댓글, 재밌는 댓글이 있던데요. 복수전공, 주식키스에 복수전공 하러 왔어요. 이렇게 이분이었나? 여기 댓글 있던가? 어디 있던데?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복수전공 하러 오세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가득한 주식판인데도 그 와중에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와, 그러면 리스크는 줄어들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난다 이거죠. 저희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 중에 제가 상한가를 맞아가지고 45.45%, 상한가가 30%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왜 그런지는 보시면 됩니다. 45.45% 수익률을 생방송 중에 같이 냈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저희는 3월 24일에 저희는 1210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저희가 아니라 제가, 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갔고, 뭐, 땡기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든 말든 저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1210원에 들어가서 단 25일 만에, 45.45%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방송 한번 보세요. 구독, 546명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고 있는 튼튼한 기업, 일봉상 바닥인 기업, 호재가 있는 기업. 이거 세 가지를 저는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멘탈을 더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면 주식은 달라요. 멘탈 털립니다. 이건 저 암호화폐랑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튼튼한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암호화폐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튼튼한, 또 리플 기업이냐 물어보지 마세요. 튼튼한 기업 찾아야 되고요. 일봉상 바닥,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일봉상, 15분 봉상 바닥이 아니라 일봉상 바닥인 기업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튼튼하고 일봉상 바닥인 것만 있어도 의미 없어요.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급등을 하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 윙이푸드 주식 이야기 아니고요. 리스크 이야기입니다. 윙이푸드 상한가 맞았습니다. 이 빨간 장대 양봉은 남성분들이 슈퍼카보다 더 갖고 싶은 것, 빨간 장대 양봉. 이거 오늘 제대로 한 방 맞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집중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10원입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일봉상 바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정황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 주식키스 방송에서 자신있게 저는 들어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나왔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흥미롭습니다. 중요한 건. 굉장히 흥미롭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 이 말입니다. 선점 효과라고 있잖아요. 먼저 하는 사람이 대박 나는 겁니다. 후발주자는 그의 절반, 후발주는 절반의 절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상의 선점은 이거죠. 제일 밑바닥에만 있으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도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회사만 튼튼해서는 안 되고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데에서 다양하게 그렇게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주식키스 오시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무료 강의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9A, 9B 그런 섹션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고요. 리스크가 스트레스니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자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확실한 자리를 들어가는지 그 노하우가 되게 궁금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특정하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게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은 꾸준히 한번 보시면 제 말 멘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플레이 같은 데서 여러분이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제 방송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튜버 말 믿지 마세요. 근데 제가 왜 방송 유튜버 말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 왜 제가 방송을 하시는 줄 아시나요? 그럼에도 유튜버 분들의 말을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유튜버인 척하고 말하는 거예요. 제 말도 들어주겠죠, 뭐. 그죠? 그래서 확실한 거. 대신에 저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들은 많죠. 남의 말 듣지 않는 거.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조바심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조바심이 제일 무서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옆에 지인분들이 추천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조바심 내는 사람들의 돈은 정말 아쉽지만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 돈 가져가기 위해서 누가 존재하나요? 네, 세력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세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세력도 자기들만의 전략과 전술로 돈을 챙겨야 되니까요. 마치 우리가 돈을 챙기고 싶은 것과 똑같죠. 우리가 돈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세력이 챙기는 것은 악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세력 입장에서는 우리가 악이겠죠. 똑같은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주가에 또는 차트, 프라이스 액션에 활기를 넣어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력에 털리진 말아야죠. 우리가 세력을 역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 현재 915원인가 되는 것 같던데요. 뭐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요즘 댓글창이 활발하던데요. 네,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네, 글 남겨도 스트레스 해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방송 못한 거 지금 여러분께 보상 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양해 차원에서 여러분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식과 암호화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잘 찾아보시고요. 아까 윙기푸드 상한가 쾌거 45.45%. 우리 버터방님께서 댓글 남기셨네요. 퓨레침 때 반소유와 내려오면 불소유를 반복해서 평단이 올라가긴 했지만 랠리 시작을 빌어봅니다. 주식키스에서 하게 종목으로 벌써 두 번째 상한가네요. 주식키스 만세, 윙기푸드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리고요. 네, 두 번째, 그죠? 상한가는 두 번째죠. 룽투코리아로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윙기푸드로 하나 맞고. 이게 진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기는 자리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기는 자리. 그러면 주린이 분들은 왜 이기는 자리에 못 들어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바심 때문에 그렇다. 조바심 때문에 그렇다. 저는 윙기푸드라는 종목을요 3년 봤습니다. 3년간 쭉 보고 있었어요. 딱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들어가야죠. 그렇다면 리플은 어떻냐고요? 리플도 마찬가지 쭉 봐오고 있잖아요. 리플은 워낙 이제 장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딱 들어간다 이렇게 꼬집기는 쉽지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계약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평단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플에서 승부 보고 싶으시면요. 첫 번째, 평단 세 자릿수까지 맞추시면 좋고요. 혹시 이게 무리될 수 있잖아요. 저기 위에 있어서.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1원이라도, 이렇게 내려갔을 때 실망하고 손 놓지 마시고, 단 1원이라도, 그죠? 단 1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1100원이면 1099원이라도, 1원이라도 평단을 낮추는 식으로 물량을 모아가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끝장을 보고 싶으시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펀더멘탈입니다. 리플 갖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리플의 펀더멘탈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펀더멘탈이 없으면
없으면 버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리플을 증오할 수도 있고 리플에 악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없으면요. 뭐 이 펀더멘탈은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서 정말 리플이 궁극의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 송금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은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야 무슨 스위프트를 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무슨 국제 송금 혁신을 가져와. 웃기는 말만 걷정이 뭐 정치이냐?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은 이제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전자 쪽이고 저희 채널이 전자 쪽이기 때문에 제가 전자 쪽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제 송금의 혁신 XRP는 코인인가요? 송금 토큰인가요? 토큰입니다. Remittance Token. 저는 영어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소송하고 싶으시면 소송이라고 하시면 되지. lawsuit. lawsuit이 아니라 lawsuit. 아니면 그냥 소송이라고 하시던지 뭔가 확실하게 송금 토큰도 마찬가지로 remittance token 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소송에서 lawsuit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 의견과 이 사상을 저는 존중해요. 저는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합니다. 모든 인종을 다 존중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나는 코인키스 4만 명, 제 채널보다, 코인키스 채널보다, 뭐, 구독자 좀 빠진 분들, 우리보다 낮으면은 조용히 있어.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0명일 때도, 구독자 0명인 분들도 자기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맞으면 지지를 받고 구독자가 올라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말씀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XRP는 송금 토큰이고요. 안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멘탈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츠 S400D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D는 디젤이죠. 여러분 디젤차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나요? 달달달달달달달달 막 시끄럽고 연비는 물론 좋지만 시끄럽고 막 전혀 조용하지 않고 승차감 굉장히 안 좋고 대신에 연비 맛으로 타는 그런 차를 디젤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벤츠 S400도 벤츠 협찬 광고해 줄게요. 근데 벤츠 디젤은 6기통 디젤은 다릅니다. 안 타본 사람들이 디젤 사지 마. 그걸 S클래스를 왜 디젤을 사? 그 달달달거리는 거 아유 벤츠하고 안 어울려. 벤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연비 보고 타? 이렇게 하지만 실제 S400D를 타보신 분들은 어떤 건지 알 것이다. 안 해보면 모릅니다. 이걸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국제송금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엄청 오래 걸려요. 3 to 5 business day입니다. 전 송금을 덴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수료도 엄청 비싸요. 리플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16원. 거의 없어요. 거의. 16원. 16원은 제가 한 계좌가 제가 한 몇 개 있더라? 되게 많아요. 또 괜히 많으면 또 왜 많냐고 또 물어보시니까. 어쨌든 계좌가 되게 많은데 막 12원 이런 게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저 신경 쓰지도 않죠. 이것도 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자를 주니까 12원. 텅 비어있는 통장에 이자 뭐 이렇게.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 굉장히 국제송금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 송금 토큰이 XRP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뭐 리플 아니 왜 요즘 그런 댓글 왜 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플이 나중에 비싸지면 그 수수료 여러분이 사는 XRP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로 송금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냥 안 할게요. 너무 유치하니까.
좀 알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저기 뭐라 좀 대응을 해드리는데 논거가 없으면 저는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좀 잘 생각하세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리플을 끌고 가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리플을 홀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리플 막 914원 빌빌대고 있다 굉장히 불만 가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리플 호들러 분들 중에 있으시다면 리플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5월에 50 그 다음에 BP 어떻게 읽을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좀 공부하면서 갑시다.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읽는 겁니다. 50 베이시스 포인트는요 0.5% 포인트입니다. 0.5% 포인트를 50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다고요? 여러분 엉덩이에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딱 빨간 자국이 납니다. 이거 뭐 주홍 글자 되나요? 언젠가 없어지지 않나? 이 투자는 일상생활하고 똑같아요. 뭐 얼마든지 굳이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킬 필요 없이 그냥 당연히 이랬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했습니까? 아니 인플레이션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에 제가 오늘 오전 방송 못한 죄값으로 20분 이상 여러분께 열변을 토해드리고 있는데 결론은 다 잘 될 거다. 다 잘 될 거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지인 중에 리플 그거 왜 갖고 있냐라고 하는 분들에게 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Let people doubt you. 사람들이 너 의심하게 내버려둬. 왜? 왠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여기다가 쓰면 좀 그렇네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냥. You'll prove You'll prove them wrong later. Let people doubt you. You'll prove them wrong later. 의심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나중에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아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고 나서 봤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리플 199원일 때도 방송했고요. 네, 리플 200원 때 방송했어요.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제 악플러들마저도 그 당시 악플러들마저도 저를 걱정해 줬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 그만하세요. 아니 200원 깨졌잖아. 그만하세요. 저 걱정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무시하니까 다 사라졌어요. 199원.